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금요일장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건 이제 당연한데, 참 우려되는 것은 계속되는 외인 매도, 커지고 있는, 어제 반짝 매수하고 계속 매도입니다. 여기서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계속되는 개인 매수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는 쪽은 굉장히 큰 피해도 있겠죠. 차라리 요즘 같으면 개인들이 차라리 외국인 매도 물량을 안 받아주는 게, 오히려 니네 뺄 때까지 빼봐라. 그래야 바닥도 빨리 나오는 거니까 섣불리 받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일단 시장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코스피는 2%, 코스닥은 1% 빠졌는데 선방한 겁니다. 과거보다는 미국 시장 영향을 덜 받지만 그래도 어제 미국이 3% 이상 빠졌기 때문에 선방한 건 확실하고요. 문제는 이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5천억이 넘었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가 꼭 이 환율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냐? 이제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오늘 환율이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결론은 뭐냐?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만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를 종식시키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한국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나스닥, 뭐 다우지수 할 것 없이 빼는 걸 보면 지난번 같은 이런 V자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빼는 게 차원이 좀 틀리다. 그리고 급등락 폭도, 이걸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거든요. 공포 지수. 뭐 40.81이라고 그래요. 뭐 거의 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급등락하면 뭐 정말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건 미국 증시도 하방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증시뿐만 아니고. 어, 그러면 이 하방으로 보는 원인이 뭐냐, 외국인들이.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금리 인하도 뭐 25bp도 아니고 50bp를 한꺼번에 내렸는데, 왜 하방 베팅에 들어갔을까, 외국인이.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이렇게 짚어드리면, 미국 10년물, 이게 기준인데 1%를 이제 하회했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1%를 장중에는 깼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깬 것 같아요. 10년물이 1% 아래로 내려온 것은 금융위기 당시에 미 금리가 이제 0%까지 내렸죠. 그때 0%도 0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 0%대 금리일 때도 0.25인가 그랬죠. 10년물은 1%를 깨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죠. 1%에서 1.25니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인데도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를 깨고 내려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예요. 미국도 이제 제로금리는 확실하고 50bp 내렸는데 17일, 18일 날 또 FOMC가 열리는데 이때 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이제 한국도 당연히 내리는 거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죠. 미국 금리는 최고 낮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를 추구하죠. 미국 트럼프는 달러 강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미국의 환율 전쟁 차원이다. 그러면 각국도 환율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덩달아 이제 내리는 거죠, 서로. 자, 이게 과연 시장에 좋은 거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사태를 촉발한 게 경기 침체 또는 뭐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위축을 과연 금리를 내린다고 그래갖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감염병 문제에 금리 인하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도 그래요. 굳이 확실치 않은 정책 효과를 지금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고,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책을 쓰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바닥의 신호가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확진자 수인데요, 한국하고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이탈리아, 뭐 유럽 이런 쪽에서 인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한국한테 뭐 감염병 뭐 진단 키트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바람에 뭐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치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인제 시작이지 끝났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저도 참 큰일인데, 이런 부분이. 애들 학교도 지금 3주째 못 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될 시장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하방으로 배팅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고객 예탁금, 그 외국인이 하방으로 배팅하는 것을 이 개인들이 지금 고객, 이게 예탁금이거든요, 이렇게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가는 빠지는데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게 30조죠. 30조가 넘었어요. 작년 연말에만 해도 24조대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놀았거든요. 자, 2019년 뭐 이런 때는 24조 이랬어요. 11월, 12월에. 근데 급락장을 이용해서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이제 30조가 넘었죠. 개인 예탁, 이제 신규 예탁금이. 자, 그렇다고 보면 개인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서 증시를 방어하고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수급이 지금 보시면요, 일자별로 봐도 개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죠. 오늘도 뭐 무려 7천억을 개인이 샀죠. 외국인 기관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줬는데요, 지금 연기금도 방어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인이 뭐 하려고 방어자 역할을 자처하느냐. 그것도 신규 자금을 끌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급반등을 하거나 단기간에 상승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중하셔라. 굳이 총알바지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네 팔라면 팔아라.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그리고 폭락을 하면 바닥도 빨리 잡히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바닥이 잡혀야 반등을 이루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걸 수급이 깨졌다고 그러는데요, 수급이 깨진 상황, 그 다음에 감염병 사태가 진정이 안 되는 상황,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상황, 지금은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방이 어딘지 몰라요.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확진자가 또 어느 나라에서, 한국은 아니더라도 늘었다 그러면 또 다른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다. 또 어디에서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지금 총알바지 할 필요 없다,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총알바지를 쉽게 하는 거 아닌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한 조치도 지금 한다 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들이 너무 성급하게 예탁금을 늘려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식을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이 뭐 여유 자금 아니면 대출이겠죠. 자, 여유 자금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살 때예요. 그러면 여유 자금이다, 말 그대로 여유 자금이다. 그러면 한국 지수가 지금처럼 싼 시기는 없어요. 지금 1400이에요. 1400. 오늘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지수가 1400이다.
그러면 뭐 전례 없이 싸죠. 이 1400은 과거 금융위기 때 900대까지 갔었죠. 코스피가. 요때보다도 싼 거예요. PBR 밴드로 보면 0.8배.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살 타이밍이죠. 다만 여유자금이라면 사서 5년 10년에 기다린다 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대부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소진했겠죠. 주식시장 상승도 하고 급등락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출로 이렇게 올 건데요. 대출도 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건 이자율이 싸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카드론이나 뭐 이런 신용대출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다 정말 진짜 개인의 이제 말 그대로 소위 말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런 자금들은 다 상환해야 되니까. 상환 못하면 뭐 하겠어요. 주식 팔고 상환하는 거죠. 그때가 바닥을 치는 건데 너무 성급히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총알바지를 너무 빨리 해주는 게 아닌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계속되는 외인 매도, 계속되는 개인 매도. 이 상황에서 시장이 바로 반전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뭐 하려고 그렇게 총알바지를 서두르느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만 좀 서둘러도 되는 분이라면 정말 자금이 장기 자금이다. 5년, 10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 쇼핑의 계절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1400대니까요, 한국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닌 다음에는 섣불리 바닥도 안 잡은 상황에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지 마라. 받아주니까 더 공매도가 나오고 바닥도 늦게 잡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뭐 신용대출이나 카드자금이라고 그러면 그 자금이 빌렸을 수 있는 게 1년 이내겠죠. 뭐 장기로 그 비싼 이자 쓰겠습니까? 몇 달 쓰고 주식 오르면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지금 시장이 바닥은 안 잡았다. 외국인 매매 행태, 그 다음에 미중시 급등락 행태, 그 다음에 지금 감염병 사태의 취,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바닥이 안 잡혔어요. 바닥이 안 잡혔는데 굳이 신규 자금까지 끌어다가, 그것도 여유자금이 아닌데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있는 자금 가지고 트레이딩 하세요. 있는 건 어차피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바닥이 안 잡혔으니까 싸 보여도 조금 신중히 하자. 여유자금이더라도 매수는 분할로 하자. 여유자금이 아니라 그러면 신규로 자금 투입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 그 메시지입니다. 아직 바닥 잡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뭔가 감염병이나 이런 것이 좀 꺾였다,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은 장기간 횡보내지는 좁은 박스권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여러분 많이 폭락해서 속상하실 텐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